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번 한 주의 시작은 좀 어떠셨나요? 증시가 굉장히 따뜻하게 훈풍이 불었죠. 훈풍이 분 만큼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세계 주요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분위기를 다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상승했죠. 미국 상승했죠. 중국 반등했죠. 이거 왜 반등했는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베트남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이거는 중국이랑 다른 이슈라서 그런 겁니다. 넘어가고.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 좀 봐야 됩니다. 유로존 상승, 영국 상승, 독일 상승, 러시아 상승, 인도네시아 상승, 브라질 횡보, 대만 상승, 인도 상승입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 요거까지만 체크하시죠. 우리나라 그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게 뭐 독불장군도 아니고 우리만 따로 외딴 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들어올려지고 있다. 왜냐? 전 세계적인 악재가 해소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같이 궤를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코스피 상황을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뭐 여느 때와 다르게 좋죠. 지금 지속적으로 반등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한 지지 라인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24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좀 횡보나 하락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요거는 단기적으로 뭐 인버스를 트레이딩 한다거나 요런 걸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지지선은 우리가 예전부터 그어놓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지지선이다. 여기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요렇게 그어도 맞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는 그냥 뚫어 올렸잖아요. 여기는 제가 지지선이라 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이나 매매 동향 그리고 거래량 등을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2400까지는 그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시가 상승하는 것만큼 또 이슈가 몰려올 건데 그거 중에 하나가 공매도 쇼커버링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볼 텐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해 왔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요것만 봤어요. 지금 맞죠? 지금 우리가 보는 화면은 여기입니다.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하락 추세다 아직. 예. 전반적으로 아직 하락 추세다. 이렇게 하락 추세다. 예. 지금 하락 추세를 깨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막 여기서 로켓 상승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최소한 헤드앤숄더 역머리 역경을 찍어야 됩니다. 예, 여기서 좀 들어올린다 치더라도 약간 요렇게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요런 흐름이 발생해야지 증시가 정말 찐바닥을 찍고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지지선이 있죠. 여기 지지선. 지금 여기 지지선을 또 이렇게 그 지지하고 올라갔어요. 아까 제가 그어놓은 선이 예전부터 이어진 선입니다. 예전부터 이어진 선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죠.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기술적 분석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머리 역경을 그릴 때 어디를 찍을까요? 예, 약간 요렇게 되겠죠. 예, 요런 거를 좀 체크해 봐야 된다. 주봉을 보시면 지금 여기 저점이죠. 여기 저점이죠. 어떤가요? RSI 지수가 지금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하락하고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그 보조 지표는 상승하고 있어요. 이런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즉 증시의 하락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락이 끝났고 지지선을 다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요거까지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곧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진짜 우리는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 미국의 경우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있죠. 4년마다 연임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는 2년마다 치러지게 합니다. 정중앙에 치러지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대통령 임기에 딱 중간에 선거가 치러지도록 맞추어 놓은 겁니다. 기본적인 상식 함량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쩌라고 이거잖아요. 예, 뭐 어쩌라고. 내일 뭐 오르는지 알려주쇼.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회사에서 그냥 상사나 얘기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경제에 대해 얘기해 저 거의 대답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얘기해봐야 뭐 귀찮아지고 그래요. 여기서 현재 여러분들에게나 그냥 공부했는 거나 조사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보여드리는 거지 뭐 회사에서 굳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 정말 어디 뭐 다 워렌 버핏만 있더라고 얘기해보면. 아무튼 뭐 그 문제는 뭐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얘기하면 항상 그럽니다. 그래서 뭐 내일 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그럴 건 왜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현재 여러분들은 그렇게 약간 단순하게 질문하는 분들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자,
중간선거는 결국 현 정권의 심판인 거죠. 정중앙에 진행이 되잖아요. 대통령 4년 중에 중앙에 진행이 되니까 중간평가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를 장악한다는 건 곧 조사위원회 가동 권한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권까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주도하는 당이 바뀌게 되면 결국엔 뭐 조사위원회 같은 걸 가동해서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상황이 어떠냐라고 하면 미 중간선거 직전 바이든 지지율 역대 최저 수준. 자, 위기의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지금 현재 흔들흔들하고 있다. 이 중간선거는 공화당에게 유리하겠죠. 공화당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정책들이 흔들리겠죠. 그럼 정책 관련주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겠죠. 자,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중정책, 생산제조시설정책, 우크라이나 지원책, 기후변화 대응정책. 기후변화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헬스케어 지원안, 바이오 관련이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민주당 쪽은 헬스케어, 예전에 오바마 케어라고 불렸죠.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헬스케어 쪽에 지원을 많이 했지만 그때는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또 지원하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이 케어로 가느냐 아니면 산업에 투자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증세계획. 자, 이 중에서 대중정책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죠. 대중정책 중에 지금 가장 핫한 게 뭐가 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대표적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자, 지난 8월에 발효됐죠. 이 IRA죠. Inflation Reduction Act입니다. 자,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제조할 경우 주어지는 세액 공제와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에 대해서 만진 거예요. 요건 제가 자세하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2차 전지 관련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신고가를 달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것들이 계속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고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저는 어차피 LG 에너지 솔루션 처음에 상장하고 조정을 보였을 때 바로 매수를 했잖아요. 매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어질 것 같으니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분석해서 인과관계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공화당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공화당은 IRA에 대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를 완전히 미국에서만 생산할 수 없고 중국과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건 저는 약간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전 정권이 중국에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어요. 미중 무역 전쟁의 주역이잖아요. 아무튼 뭐 다 떠나서 이 IRA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약간 영향이 있겠죠. 자, 지금 현재 미국 중간선거가 공화당 승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그럼 이게 설명이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저희가 글로벌 증시 흐름을 봤잖아요. 거기서 한 가지 좀 묘한 흐름이 있었잖아요. 다 상승하는데 꼬꾸라 받고 있던 애가 급반등을 한 게 있어요. 이겁니다. 자,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갑자기 반등했죠. 그럼 아까 앞에 설명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공화당이 제동을 걸 거다. 이거랑 그다음에 공화당이 승리를 예상한다. 라고 하면 자, IRA는 누구를 타격 주는 거죠? 중국을 타격 주는 겁니다. 근데 공화당이 우세하죠. 그래서 중국이 반등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 중간선거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역시나 데이터를 봐야겠죠. 중간선거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저는 역시 데이터를 다 정리할 줄 알잖아요. 자, 보시면 미국 중간선거일과 우리나라 증시의 관계입니다. 자, 중간이 미국 중간선거일 기준의 우리나라 주가예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주가예요. 자, 2018년, 2014년, 2010년, 2006년, 2002년. 2년마다 선거가 있지만 중간선거는 딱 한 번밖에 없죠. 4년에 한 번.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2018년 11월 6일 선거 때 그 100일 전으로 돌아가면 주가가 훨씬 높았어요. 얼마나 높았냐? 요 중간 선거일 당시보다 20% 가까이 높았습니다. 30일 전에는 거의 10% 가까이 높았어요. 자, 그러면 100일 전부터 중간 선거일까지 계속 떨어졌죠. 한국 증시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간 선거가 있은 이후에 30일 뒤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1.3% 떨어졌다가 100일이 지나 보니까 5.5%가 올랐어요. 5.6%죠. 그 다음에 1년 뒤에는 2.45%가 올랐습니다. 자, 2014년으로 가면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미 중간선거일 전에는 주가가 훨씬 높았어요. 근데 중간선거일 당일이 되니까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30일 뒤에는 조금 더 떨어졌다가 100일 뒤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1년 뒤에는 5.47% 상승했습니다. 2014년, 2018년에는 미 중간선거 이후에 우리나라 주가가 상승했었다.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했었다라는 겁니다. 2010년은 좀 달라요. 이거는 이때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있어서 좀 다릅니다. 2006년 이때도 똑같죠.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1년 뒤에는 거의 증시가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40% 가까이. 이 뒤에 뭐 폭락하는 게 좀 어떤 건지 아시죠? 아무튼 미국 중간선거일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약 100일, 1년 뒤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중간선거 이후에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럼 관련 섹터가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미국 중간선거는 결국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밀고 있는 친환경 이런 것들이 제동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때까지 등한시됐던 섹터들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지금 2차전지 관련주가 제 주력 중에 하나인데 약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 선거와 관련된 가장 큰 테마가 있죠. 지금 공화당이 우세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화당에 지금 현재 리딩하는 수장이 누구죠? 그분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메가톤급의 테마가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That whether we are black And he's had his, good thorough handshakes with President Xi. and we will make 남북경협주 본격 랠리는 열어보죠. America 뭘까요? 지금부터 great again. Thank you.